계양 을로 이사. 네. 누가 이사를 했느냐 보시죠. 항소심 무죄 송영길이 돌아온다. 여권력지형 변수가 생겼다라는 소식입니다. 네. 지금 송영길 대표 지금 현재 소나무당 대표인데 소나무당 말고 나 민주당으로 들어갈 거예요라고 진즉에 얘기를 했죠. 그리고 나 이사도 할 거예요. 이사했어요. 라는 얘기도 같이 나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19일 날 주민등록을 인천 계양구로 옮깁니다. 20일 날 복당 신청을 인천시당에 하겠습니다. 조승래 사무총장님과 통화를 했습니다. 빨리 복당 신청을 해라. 복당을 하게 되면 당 지도부와 상의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19일이죠. 오늘 주민등록을 인천 계양구로 옮깁니다. 오늘 옮긴다는 거예요. 나 오늘부터 계양 주민입니다가 되는 거죠. 그리고 오늘 옮기고 내일 복당 신청을 합니다라는 거예요. 여기 같이 볼까요? 무죄 송영길, 계양을로 이사, 지도부와 출마는 상의를 할 예정입니다라는 건데 근데 이게 최수영 의원님 일단 이사를 먼저 했거든요. 이사를 계양을로 먼저 했어요. 하고서 출마할지 여부는 상의를 한다고 하는데 이게 상의냐 아니냐 어떻게 보십니까? 일종의 말뚝박기 전략이죠. 일단 네. 말뚝 박아놓고 네. 그다음에 이제 문제 해결하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제가 보기에 지금 대법원 판결이 남아있는 상황에서 그쵸. 이게 쉬운 결정은 아니에요. 근데 더 중요한 거는 만일 그러면 이번에 재보궐선거에서 대법원 판결이 남아있지만 출마할 수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만일 당선됐다. 네. 육선이 되거든요. 최다선이에요. 그럼 민주당 내에 새로운 어른이 하나 생기는 거예요. 정청래 대표가 반길까요? 그 지선에 합당할지 모르는 조국 대표가 좋아할까요? 그다음에 추미애 의원은요. 여러 가지가 복잡해질 겁니다. 그래서 이게 과연 이게 송영길 대표의 의지는 제가 알겠는데 네. 이게 내부에 정말 그 어떤 그 상황적 분위기가 쉬울 것인가. 근데 출마 의지는 강할 텐데 대통령 입장에서도 보호해줘야 되긴 돼. 당무 개입은 안 되더라도 최소한 그건 묵인해서 근데 지금 김남준 대변인이 또 출마한다고 하니까 전 그래서 오히려 지금 아마 인천시장으로 나가려고 하는 그 박찬대 원내대표 자리에 네. 어쩌면은 그런 것도 한번 고려 선택지가 아닐까. 송영길 대표 의지는 매우 강하지만 네. 당의 사정이 그렇게 송 대표를 환영합니다 하고 쌍수들어 반길 정도는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본인은 들어가고 싶지만 집에서는 딱히 문을 열어줄 생각이 선뜻 있진 않을 건데 라는 취지의 말씀을 지금 하셨어요. 근데 사실 여기서 또 드는 의문이 항소심 무죄 송영길이 돌아온다죠. 항소심 2심입니다. 2심에서 무죄가 났는데 우리는 3심제죠. 근데 그렇다고 한다면 대법원 판단이 사실 남아 있어요. 임주혜 변호사님. 대법원 판단이 남아 있는데 무죄인 상태에서 출마를 해서 당선이 됐는데 그럼 대법원에서 무죄가 아니라 유죄가 나오게 되면 이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러면 다시 반복되는 거죠. 다시 단선이 취소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일 네. 것 같습니다. 굉장히 리스크가 크죠. 의원직 상실령에 해당하는 그런 형이 나오면 이 부분이 오히려 굉장히 리스크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출마를 한다고 해도 네. 굉장히 리스크를 끌어안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2심에서 왜 무죄가 나왔는가를 살펴보는 건 중요할 것 같아요. 2심에서 무죄를 받은 건 위법 수집 증거였다라는 부분이 확인됐기 때문입니다. 녹음 파일이라던가 압수물 등 유죄로 인정될 만한 증거들은 있었는데요. 네. 그 증거를 확보하는 과정에 있어서 이것이 다른 사건에서 발부된 영장이 그대로 사용되었기 때문에 영장 없이 압수한 거다. 압수물을 사용할 수 없다라는 취지였습니다. 이제 이 부분이 양쪽으로 다 사용할 수 있는데 이거 증거 능력 인정됐으면 유죄였었던 거 아니냐. 여전히 도덕적으로 비난 가능성 있다라는 취지의 비판 리스크 가능하고요. 하지만 대법원으로 간다고 해도 네. 위법 수집 증거는 사용할 수 없다는 것이 확고하게 확립된 우리의 원칙이기 때문에 무죄가 그대로 확정될 가능성도 상당히 높습니다. 아하. 이제 이런 부분들 때문에 개인적으로 보자면은 대법원에서 무죄가 인정될 가능성, 그대로 확정될 가능성 높다고 보지만요. 다만 왜 무죄인가? 단순히 돈을 받지 않았다라는 취지가 확인됐다기보다는 수집된 증거를 사용할 수 없다는 취지이기 때문에 여전히 그 부분에 대한 리스크는 상당하다고 보여집니다. 네. 근데 말씀처럼 무죄가 확정이 된 건 아니죠. 때문에 유죄가 나올 수도 있다. 근데 이런 리스크를 그럼 안고 당에서 복당 허용을 하고 복당 승인을 하고 출마까지 공천까지 줄 것이냐
라는 건데 또 송영길 대표 입장에서도 믿는 구석이 있다라는 거죠. 왜? 나는 그동안 이렇게 했거든. 영상으로 확인해 보실까요? 여러분, 여기가 우리 송영길 민주당 대표님의 지역구 계양구입니까? 확실히 다르네요. 네. 우리 송영길 대표님께서 계안한테 머리를 맞아가지고 지금 건강이 괜찮으신가 모르겠어요. 자, 우리 머리 부상 투혼을 불태우고 있는 송영길 대표님 고생하신다고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여기까지 걸어온 이재명의 손을 잡아주십시오, 여러분. 계양은 송영길이라는 출중한 정치인을 키우고 배출해 주셨습니다. 그 큰 정치인 송영길을 품고 키워두셨듯이 저 이재명을 따뜻하게 안고 품고 키워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기억하시나요?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이 끝나고 난 다음에 재보궐로 인천 계양을에 나왔었죠. 그래서 원내로 들어왔는데 그 자리가 바로 송영길 대표가 서울시장에 나가면서 사실상 그때 이재명 대통령 뭐 주는 거 아니야로 얘기도 있었어요. 근데 그러면서 사실상 이 자리가 이재명 대통령이 원내로 입성할 수 있었던 이 당대표가 될 수 있었던 그런 상황이었었다. 원내 당대표가 될 수 있던 상황이었었다. 그리고 더불어서 지금 머리 흰 붕대를 하고 있죠. 이재명 대통령 대선 선거운동을 하다가 또 이제 또 부상을 입는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이런 걸 봤을 때 박청환 교수님, 당에서 또 온다는데 이사도 했다는데 이거 안 받아줄 수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네, 사실 민주당에서는 굉장히 좀 곤혹스러운 상황입니다. 누가 뭐라 그래도 네. 가장 힘들 때 손 내밀어주는 사람한테 제일 고맙잖아요. 이재명 대통령이 지지난 대선 때 대선 패배 이후에 보통 같으면 외국에 나갑니다. 근데 이재명 대통령은 정면 돌파를 선택을 했고 바로 개항을 해서 국회의원이 됐고 네. 그때 도와준 게 송영길 대표예요. 사실은 뭐 개항해서 다시 국회의원 될 때 물론 민주당 텃밭이긴 하지만 그래도 송영길 대표의 부인이라든지 모든 조직이 다 가동돼서 이재명 당선을 도왔는데 이제 와서 그것도 무죄를 받고 왔는데 뭘 척한다? 사실 쉽지 않습니다. 또 송영길 대표 같은 경우에는 이 돈봉투 사건이라고 하는 게 먼지털이식 수사 그리고 별건 수사를 통해서 사실은 이제 기소가 됐고 그러다 보니까 정치 검찰의 희생양이라고 하는 동정 여론까지 있다 보니 참 민주당으로서는 곤혹스러워요. 그렇다고 정치자금법 위반이 내용적으로는 있는데 이걸 또 무시하자니 지방선거 때 역풍이 불 수도 있고 참 이 사이에서 곤혹스러운데 근데 결국은 개항을에서 저는 누가 나가도 송영길 대표와 경선하면은 이길 사람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지도부가 전략 공천을 통해서 배분하는 수밖에 없는 상황 아니냐. 그래서 그렇게 본다면 결국은 김남준 대변인이 어디로 가야 될지는 모르겠지만 네.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박찬대 의원이 인천광역시장으로 나가게 되면 비는 자리가 연수 갑이에요. 그러면은 이 두 자리를 놓고 좀 교통 정리하는 수순으로 가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이고요. 다른 수수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지만 네. 그 가운데 저는 송영길 대표가 그럴수록 더 좀 낮게 로우키로 가야 된다. 민심이 물론 무죄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고 또 하지만 그렇다고 그래서 정치자금법 위반 내용이 없었냐? 그렇진 않거든요. 좀 그런 점에서 민주당도 송영길 전 대표도 민심 앞에서 더 겸허해지는 모습을 보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네. 사실 송영길 전 대표가 개항을 해다 나가겠소 경선합시다라고 하면 거기에서 내리 5선을 했는데 경선 이길 사람이 또 누가 있겠느냐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송영길 대표의 경우에는 오늘 주민등록제 이전한다고 하죠. 그런데 김남준 대변인도 지분 구해놨다고 합니다. 어딘지는 몰라요. 어딘지 모르는데 지분 구해놨다. 직접 들어보시죠. 저는 지금 대변인 업무에 전념하고 있기 때문에 3월 초로 그래요? 네,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렇습니다. 아직 이사는 못 갔어요. 이사를 가야 텐데요. 지분 구해놨는데. 지분 구하셨습니까? 이 정도까지만. 네. 이사 되겠죠?
지금 직무에 충실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네. 앵무새처럼 아니, 반복할 수밖에 그러니까 당연히 그런데 그냥 이사하시는 집이 네네. 예, 그 계양 쪽에 있는 걸로 뭐 그건 다음에 그건 말씀드릴게요. 또 아니, 다- 그 이사하는 구해놨다는 그 집이 계양입니까? 라는 질문. 아이 뭐 일단 다음에 이거는 확인해드릴 수 없습니다로 확인이 된 거 아니냐라는 생각이 드는 대목인 거죠. 다만 어딘지 확인은 아직 안 됐어요. 확인은 안 됐습니다만 집은 구해놓긴 구해놨다라는 거예요. 기억하시나요? 사실 지난번에 이재명 대통령이 인천 계양에 성당에 이제 미사를 드리러 갔었습니다. 그랬는데 그때 요한 프레임에 같이 포함됐었던 바로 옆 사람 김남준 대변인이었었죠. 그래서 아니 보통 요렇게만 찍는데 굳이 여기까지 3명을 같이 찍었네. 왜 찍은 거야? 곧 올 사람이란 얘기야. 라는 얘기가 그때 있었는데 지금 송영길 전 대표가 딴 하고 좀 등장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송영길 대표한테 기자들이 이렇게 물어봅니다. 여기 지금 김남준 대변인이 약간 점 찍은 것 같은데요? 라고 했더니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직접 들어보시죠. 대통령을 제가 만나야죠. 당연히 대통령께서 부정했는데 송영길이한테 그런 말씀을 해도 안 되는 게 당무에 대통령을 개입시키는 것이 옳지 않는 것입니다. 대변인이라는 사람이 대통령 이름을 기초로 공천을 받는다 그러면 이게 당무 개입이에요. 박근혜가 2년 실형을 받았다니까. 공천 개입한 이유가. 그렇게 대통령님을 자신들의 그 주변 사람들이 자신의 출마나 이런 걸로 활용하는 것은 대통령한테 누를 끼치는 행위다. 그리고 정청래 당대표께서 말씀한 대로 모든 것은 당원이 주인이라고 했던 것만큼 지역의 당원들은 누구든지 출마할 자유가 있는 거잖아요. 그럼 경선할 수 있는 거 그 내부에서 여론을 수렴해서 당 지도부가 판단하겠죠. 송영길 대표는 그 김남준 대변인이 가는 것 같은데요? 라는 얘기에 내가 대통령을 만나야죠. 라고 지금 당당하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자꾸 주변 사람들이 뭐 대통령 끌어들여서 이게 나오는 거 안 돼요. 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나 계양 갈 거예요. 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렇게 되면 지금 송영길 대표, 김남준 대변인 둘 중에 누가 계양으로 갈 거냐. 마음이 이재명 대통령의 마음이 누구한테 있느냐. 그래서 아까 살짝 나왔던 얘기가 박찬대 의원 얘기가 또 나옵니다. 여기가 지금 인천시장 나오려고 합니다. 라고 얘기가 나오죠. 여기가 나온다고 한다면 그럼 현재 본인의 지역구 연수갑에서 의원직을 내려놔야 되는 건데 그러면 여기를 내려놓고 이 빈자리에 둘 중에 한 명이 또 가는 거 아니겠느냐. 지금 송영길 대표는 갈 생각이 없어 보이고요. 나는 계양이야 라는 것 같고 그럼 드는 생각이 박 교수님. 김남준 대변인이 연수갑으로 가면 이건 또 확실한 계양은 약간 좀 더 확실한 당선권이다라고 볼 수 있는데 연수갑도 당선권이냐라는 거예요. 뭐 그거는 선거를 누가 장담하겠습니까? 그쵸. 다만 송영길 전 대표 같은 경우에는 계양을이 워낙 자신의 이제 오랜 거기서 5선을 했는데 5선이면 20년입니다. 그쵸. 20년을 국회의원하고 이재명 대통령에게 양보를 하고 물려주고 본인 이제 감옥 갔다 와서 지금 다시 이제 출마하려고 하는 건데 거길 벗어나고 싶어 하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일단 뭐 전략공천을 하든 전략공천은 어쩔 수 없지만 경선을 하면 질 자신이 없거든요. 질래야 질 수가 없는 싸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마도 벗어나기 쉽지 않을 거다. 그러면 다른 자리를 주고 송영길 전 대표에게 좀 양해를 구하는 또는 당을 위해서 좀 희생해달라, 네. 좀 양보해달라 이런 게 가능한데 그럼 연수가 가는 것보다 더 좋은 조건에 뭐가 있느냐? 이 부분은 앞으로 여당 지도부가 좀 고민을 해봐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러다 보니까 좀 당직 얘기도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몇 가지 좀 아이디어들이 있는 상황인 것 같고 어떤 선택을 할지는 국민 여론, 그다음에 송영길 대표의 결단 이런 게 좀 필요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지금 저희가 여기 이 그래픽으로 보여드린 이 시나리오도 많은 전제들이 다 성립을 한다는 걸 전제로 합니다. 일단 박찬대 의원이 인천시장 공천을 받아야지만 이 자리가 비는 거고요. 이 자리가 비어야 둘 중에 한 명이 여기 뭐 가든 말든이랑 그 다음 단계로 또 넘어갈 수 있는 거죠. 가라고 해서 둘 다 싫다고 할 수도 있는 거고요. 그래서 지금 다른 자리 얘기까지 나온다. 당직 얘기도 나오고. 아무튼 여기보다 더 좋은 자리를 마련하지 않으면 섣불리 송영길 대표가 가겠느냐라는 겁니다. 아마 이 얘기가 오늘 내일 상안의 가장 핫한 이슈가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좀 해보네요.